사실 개가 여러분보다 더 강한 후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종종 개의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마 19세기에 한 과학자가 인간을 후각이 뒤떨어지는 종이라고 기록한 데서 비롯됐을 거예요. 아무도 이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감각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론을 믿었습니다. 사실 다른 종류의 동물은 다른 종류의 냄새를 식별할 줄 알아요. 인간 지원자들이 냄새를 추적해야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끈을 초콜릿 에센스에 담갔다가 풀이 무성한 들판을 가로질러 지그재그로 배치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은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눈 가리개를 했어요. 심지어 두꺼운 장갑과 무릎 보호대까지 착용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냄새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고 연습을 통해서 훨씬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은 개에 비해 특정한 냄새에 더 민감한데 과일이나 꽃향기 같은 거예요. 그것은 개의 진화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냄새에 대한 후각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TV 화면은 시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TV 화면을 보는 것이 정말로 눈에 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어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쳐다보면 눈이 긴장하고 피로해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휴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TV를 오래 보거나 휴대폰을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는 것이 삶의 다른 분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집중력 저하와 사회화 부족 같은 문제죠. 비록 생물 선생님이 이 재능이 지배적인 유전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종종 말씀하시지만 혀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유전적 특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33쌍의 쌍둥이 중 7쌍의 쌍둥이가 이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데 이것은 이 특성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즉 유전자는 혀를 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60년 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젖은 머리로 밖에 나가면 감기에 걸린다고들 하죠. 이것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감기에 걸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야 해요. 또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세균이 젖은 머리에 특별히 끌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 첫째, 부모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둘째, 젖은 머리를 감기가 걸리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밖에 있을 때 세균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중 관절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팔꿈치를 턱에 대거나 손가락을 뒤로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몸의 특정 부위가 매우 유연해요. 종종 이 사람들은 이중 관절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마치 몸 어딘가에 일종의 경첩이 하나 더 있다는 듯 말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관절은 하나지만 이상한 모양의 끝을 가진 뼈를 가지고 있거나 결합 조직이 매우 유연한 거예요. 맹장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기관이라는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맹장은 사실 박테리아를 위한 저장고인데 좋은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를 위한 거예요. 맹장은 우리 몸이 특정한 문제와 질병과 싸울 때 도움을 주는 미생물을 저장해요. 우리 삶의 초기 단계에서 맹장은 또한 특정한 종류의 항체와 함께 백혈구를 형성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너무 쉽다고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가 배꼽 뒤쪽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복부 상단 장 위에 앉아 있어요. 여기 위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 갈비뼈가 만나는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이제 대략 손가락 너비 3개를 아래로 내려간 다음 손가락 3개만큼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곳이 바로 위 중앙이에요. 혀에는 막구역이 없어요. 혀 지도는 아마도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인간의 입안 각 구역에서 실제로 맛이 등록되기 위해서 맛이 얼마나 강해야 하는가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등장했을 거예요. 이 연구는 혀의 각 부분이 각기 다른 맛을 감지한다는 신화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모든 종류의 미뢰는 입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밀회는 모든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의 일반적인 4가지 맛 이외에도 함께 인정되고 있는 감칠맛도 포함해요. 우리의 두뇌는 10%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잠잘 때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실험했고 사용된 방법 중 하나는 한 사람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뇌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활동하고 있는 세포의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전두엽 피질, 즉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주변을 감지하는 것을 돕는 특정 영역이 잠을 잘 때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인간은 청각, 미각, 촉각, 시각, 후각의 5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했는데 그는 모든 감각에 대한 신체 기관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각을 담당하는 눈, 미각을 담당하는 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일이었고 그는 중요한 감각기관인 전정계를 놓치고 있었어요. 전정계는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뇌의 장치예요. 모든 감각이 그것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저 다른 유형의 감각 수용체죠. 예를 들어 피부만 해도 온도, 촉각, 통증, 그리고 자기 수용의 4가지 다른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수용은 신체 인식인데 팔을 등 뒤로 움직여도 그것이 여전히 거기 있는지 아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어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가 아니라 33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균형 감각, 온도, 갈증,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더 많은 감각이 포함됩니다. 가끔 손가락 마디를 꺾는 것을 좋아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잠재적인 손가락 관절 문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생각은 아마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 계속해서 관절에 압력을 가하는 셈이니까요.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뚝 하는 소리는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하는 액체인 관절낭에게 거품이 터질 때 발생해요. 식사를 거하게 해도 여전히 수영하러 갈 수 있어요. 쥐 안 날 거예요. 이 오해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과식을 하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수영하러 가면 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식사를 많이 한 직후에 수영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가고 싶다면 가도 안전해요. 심지어 수영 시간 얼마 전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작은 간식을 먹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몸에 털을 밀 때 털이 더 진해지고 두꺼워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털의 색깔, 두께 또는 성장 속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면도를 한 후에 털이 뭉툭해져서 모낭에서 이전보다 더 어둡고 거칠게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저 착각이에요. 털이 다시 자라게 되면 예전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통해 더 많은 양의 체온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기온의 변화에 있어서 머리, 가슴, 얼굴이 확실히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사실 만약 모자를 쓰지 않고 외출하든 바지를 입지 않고 외출하든 추운 건 똑같을 거예요. 머리를 통해 더 많은 열을 잃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외출할 때 종종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목류병 환자를 깨운다고 해도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목류병 환자가 놀라서 깨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때때로 자면서 하면 안 되는 일, 요리나 운전을 하게 두는 것보다는 깨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그저 침대로 돌아가도록 안내해 줄 수 있어요.